무엇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간은 정신적인 작업만으로는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피로를 느끼지 않고 얼마만큼이나 장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를 통과하는 혈액이 활동 중에는 전혀 피로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혈관에서 뽑아낸 혈액에는 피로 독소나 피로 생성물이 가득 차 있었으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채취한 혈액에서는 저녁까지도 피로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뇌는 8시간 혹은 12시간을 활동한 후에도 처음과 같은 정도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의 두뇌는 전혀 피로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피로하게 만드는가? 정신과 의사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 감정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J.A. 하드필드는 그에 져서 힘의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 단순히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매우 드물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정신의학자의 한 사람인 A.A. 브릴 박사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정신 노동자의 피로는 거의 전부가 심리적 요소, 즉 감정적 요소가 원인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감정적인 요소가 정신 노동자들을 피로하게 만드는가? 기쁨이나 만족에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권태, 원한,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기분, 헛수고 같다는 생각, 초조, 불안, 고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요소가 정신 노동자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감기의 원인이 되게 하고 생산성을 감퇴시키며 신경성 두통을 일으킨다.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신경성 긴장 때문에 피로해지는 것이다.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 회사는 피로에 관한 팸플릿 속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일 자체에서 오는 피로는 대개의 경우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회복된다. 고민, 긴장, 감정의 혼란이 피로의 3가지 원인이 된다. 이따금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노동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피로도 사실은 이 3가지 요소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나 긴장하는 근육은 활동을 하고 있는 육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리고 중대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라.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당신은 책을 누려보고 있진 않은가? 또 눈의 긴장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가?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얼굴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지는 않은가? 만일 당신의 온 몸이 낡은 헝겊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 순간에 신경성 긴장과 근육성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피로와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우리는 정신 노동을 하는데 이렇듯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는 것일까? 다니엘 W. 조슬린이 말하기를 가장 큰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하려면 끝없이 노력해야 하고 그것 없이는 일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면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근육에 힘을 준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두뇌 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 가지 놀랍고도 슬픈 진리가 있다. 즉, 그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정뱅이 선원처럼 그들의 에너지를 마구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경 피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휴식. 바로 휴식이다. 일을 하면서도 휴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 물론 아니다. 아마도 당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에도 틀림없다. 왜냐하면 일단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월리엄 제임스는 휴양의 복음이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과도한 긴장, 변덕, 숨가쁨, 강렬함, 격렬한 표정 등 이것들은 확실히 나쁜 습관일 뿐이다. 긴장은 하나의 습관이며 휴식도 습관이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은 없애고 좋은 습관은 길러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가? 마음으로부터 하는가? 아니면 신경으로부터 하는가? 이 둘 중에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항상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자. 우선 눈부터 시작한다. 이 구절을 다 읽고 나면 눈을 감는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쉬어라. 쉬어. 긴장을 풀어라. 시무룩한 얼굴을 하지 마라. 쉬어라. 쉬어. 조용히 1분 동안 몇 번이고 이 말을 되풀이한다. 2, 3초 후 눈의 근육이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또 누군가의 손이 긴장의 장막을 걷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믿기지 않을지 모르나 당신은 이 1분 동안에 휴식에 대한 온갖 비결을 터득한 셈이다. 턱과 얼굴의 근육, 목, 어깨, 전신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관은 눈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에드문드 자콥슨 박사는 만일 사람들이 눈의 근육을 완전히 풀어줄 수만 있다면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어째서 눈의 긴장을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눈은 몸 전체가 소비하고 있는 전 신경 에너지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눈의 피로 때문에 고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부분은 그들의 눈을 혹사하고 있다. 유명한 소설가 비키 바움은 어렸을 때 어떤 노인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녀가 넘어져 손목을 다쳤는데 공마단의 마술사였던 그 노인은 그녀를 일으켜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다친 것은 몸을 편하게 다룰 줄 모르기 때문이란다. 낡은 양말짝처럼 몸을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날 따라와 보렴. 내가 하는 법을 보여줄 테니까. 그 노인은 그녀와 다른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법, 재주 넘는 법, 물구나무 서기 등을 시험해 보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해진 낡은 양말짝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몸을 편하게 다루어야지. 라고 말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라도 몸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식적으로 쉬려 하지 마라. 휴식이란 모든 긴장과 의식적인 노력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말하자면 무와 무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선 눈과 얼굴의 근육을 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몇 번이고 쉬어라, 쉬어라, 편히 쉬어라 라고 되풀이한다. 그러고 나면 에너지가 얼굴의 근육에서부터 신체의 중심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갓난아이처럼 긴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 분명하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갈리 크루치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다.
헬렌 잽스는 공연하기 전에 곧잘 갈리 그루치를 만났는데 그녀는 폭신한 의자에 앉아 아랫 입술을 축 늘어뜨린다고 했다. 여기에 몸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4가지 방안이 있다. 1. 언제나 몸을 편하게 하라. 낡은 양말짝처럼 축 늘어뜨려라. 나는 다 해진 양말 한 짝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다. 양말이 없다면 고양이라도 좋다. 양지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고양이는 물에 젖은 신문지처럼 사지가 축 늘어진다. 일찍이 나는 필요한 고양이,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에 걸린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당신이 고양이처럼 몸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면 반드시 이러한 불행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 될 수 있는 한 편안한 자세로 일하라. 신체의 긴장은 어깨를 무겁게 하고 신경 피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라. 3. 하루에 4-5번 자신을 검토해 보라. 나는 실제보다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 일에 필요 이상의 힘을 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자문해 보라. 이것은 반드시 몸을 편하게 하는 습관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재차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는 얼마만큼 피로해 있는가? 만일 피로해 있다면 그것은 내 정신 노동의 양이 아니라 방법 때문이다. 다니엘 W. 조슬리는 나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피곤한 정도에 따라 일의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얼마나 피로하지 않은가에 따라 계산한다. 하루의 일과가 끝날 무렵 몹시 피곤함을 느끼는 날은 일의 양과 질에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는 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사학과들이 이 같은 교훈을 터득한다면 극도의 긴장에 의한 사망률은 급감할 것이고 피로와 고민으로 요양소나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도 감소할 것이다.